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새로운 단어 로그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로그랑 관련돼 있는 개념과 성질들 정리해보고 간단한 예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요, 로그의 정의입니다. 자, 로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건지 그 새로운 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의 1제곱은 2죠. 그쵸? 2의 제곱은 4입니다. 2의 세제곱은 8이에요. 2의 4제곱은 16이에요. 선생님 왜 이렇게 쉬운 거 얘기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한 거야. 어떤 게 궁금하냐면 바로 4와 8 사이에 있는 7에 대해서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새로운 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요. 바로 천문학자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2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이 지수 부분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천문학자들은요. 천문학이라고 하면 진짜 많은 큰 수에 대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이에요. 계산도 엄청 큽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큰 수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큰 수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수 로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네모에 해당하는 친구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모는 V자로 갈 거야. V자로 로그 2의 7 이렇게 쓸 겁니다. 로그 2의 7. 알겠죠? 자, 그러면 정의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로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줬고 로그의 정의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AX는 N제곱을 만족하는 그러한 X는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 X를 새로운 수 로그 A의 N이라고 정의를 할 건데요. 밑이 A이고 진수가 N인 그러한 로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을 A로 하는 N의 로그예요 라고 말을 할 거고요. 이때 N을 뭐라고 한다? 진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자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X는 로그 A의 N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로그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지수, X에 해당하는 지수의 새로운 표현이죠. 로그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매우 중요해요. 이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밑의 조건입니다. 밑은요,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절대 A가 1이 돼서는 안 돼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1은 아무리 곱해봤자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하나에 하나씩 수를 새롭게 정의하기에는 1의 거듭제곱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X, 지금 1에 대해서, A가 1일 때는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A가 1이 돼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진수 조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진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수 조건은요. N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로그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로그 A의 1이 바로 0이에요 라고 해서 모든 A에 대해서 즉 이때 밑은요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A가 1이 돼서는 안 되는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1제곱은 항상 A이지요. 그럼 여기서도 로그 정의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는요, 지수 1은요 로그 A의 A예요 라고 해서 V자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V자로 갔었죠? A의 0제곱이 1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로그 AXY는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Y예요. 라고 하는데 자, 이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A의 X를 M이라고 합시다. A의 Y를 N이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지우고 이때 지금 A의 X, 로그의 AX를 M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Y를 N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V자로 가면요. X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A의 M제곱이에요 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V자로 가볼게요. y는 바로 a의 n제곱입니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밑이 같은 곱셈에서는 지수끼리 덧셈으로 쓸 수 있죠. x, y는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a의 m 플러스 n이에요. 라고 쓸 수 있죠. 됐죠? 자, 이때 로그 정의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로그였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m 플러스 n은 로그 a의 xy예요. 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근데 m을 로그 ax라고 했고 n을 로그 ay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로그의 ax 더하기 로그 a의 y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당하는 우리가 성질을 지수 법칙에서도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볼게요. 자,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랑 같습니다. 2번 정리를 하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동일하게 가볼게요. 자, 수학에서는요 규칙성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로그의 나눗셈이죠. 로그의 뺄셈이죠.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곱셈이 아니라 이번엔 뭐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나눗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마지막 4번은요. 이번에 우리가 확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x, y 두 개를 곱하면 우리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줄 수 있지요. x의 n제곱이라는 것도 x가 n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곱셈을 잘게 쪼갤게요. 그러면 덧셈으로 쪼개면 로그의 ax 더하기 로그의 ax 더하기 로그의 ax가 총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n개가 있고요. 로그 ax가 n개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n제곱이 앞으로 슝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게 될 성질입니다. 정리하시고 우리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의 밑의 변환입니다. 우리가 로그끼리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려고 봤더니 밑이 다른 경우에는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밑을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요. 로그 A의 B라고 하면 C로 밑을 맞춰줄 겁니다.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밑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양변에 밑을 B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됩니다.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로 밑변환 공식으로 C로 맞춰줬던 것처럼 선생님 B로 맞춰준 거야. 그럼 여기는 로그 B의 B는 뭐였죠? 숫자가 같으면 1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밑과 진수 부분이 바뀌면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어? 그치, 역수로 써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가 1이에요 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더 또 해볼게요. 양변에 로그 C의 A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의 B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로그 C의 B예요 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약간 3단 논법 같이 C의 A, 여기가 A, B죠. 여기 A, B예요. C의 A, A의 B 연결하면 C의 B로 바로 가줄 수가 있습니다. 3단 논법 같이 생겼죠? C면 A다, A면 B다, 그러면 C면 B다.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방금 로그의 AB 곱하기 로그의 BA가 1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죠. 앞에서 밑변환 공식에서 나왔습니다. 로그 A의 B, 로그 B의 C. 여기까지 하면 3단 논법에 의해서 뭐야? 그치? 로그 A의 C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연결고리가 바로 B입니다. 근데 로그 A의 C, 로그 C의 A.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곱하기 하면 1이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밑에 해당하는 거듭 제곱에 대해서는 분 뭐로 튀어나오시면 돼요.
A의 m제곱에 하는 m은 분모로 튀어나오고 지금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우리 분자로 튀어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n분의 n에 로그 A의 B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로그 A를 기반으로 B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A와 B 서로 자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B 로그 A의 A예요 라고 할 수 있죠. 로그 A의 A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얘는 B의 1제곱 따라서 B라고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즉 가운데 로그를 기준으로 서로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B 로그 A의 C라고 하면 로그 A를 기준으로 C와 B가 자리가 바뀝니다. 따라서 C 로그 A의 B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로그 A의 B제곱 됐나요? 자, 상용 로그라는 것은요. 정말 많이 사용되는 로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밑이 생략되어 있으면 얘는 상용 로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로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밑이 10인 로그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는 바로 십진법에 의한 수인데요. 십진법에 의한 수는 0,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들로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이 10인 로그를 이제부터 상용 로그라고 할 거고 밑이 생략되어 있다면 따로 말이 없다면 얘는 밑이 10인 로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상용 로그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은요 1.00부터 9.99까지에 대한 상용 로그 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1.0 즉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는 우리가 세로줄에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에 1과 만나는 점을 읽어주면 됩니다. 바로 이 숫자는 뭐가 되냐면 로그 4.2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1.00부터 9.99까지만 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99 이런 99 같은 숫자는 못 구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9.9에다가 10의 제곱, 10의 거듭 제곱만큼 곱한 수들은 우리가 모두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수는 이 숫자는 1.00부터 9.99까지만 표로 나타나 있지만 다른 숫자들에 대한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n이라고 하면 우리 소수 부분은요. 로그 n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바로 소수 부분이 됩니다. 왜냐면 로그 n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수 부분만큼만 빼주시면 되겠네요. 특히나 이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크거나 같아야 돼. 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보다는 작아야 해요. 이 조건도 매우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로그 10은요. 뭐죠? 1이죠. 위치 10이니까 로그 10의 10이니까 1이지. 그러면 로그 99는 뭘까? 라고 생각을 했어. 자, 99라고 하는 숫자는요. 10보다는 크고요. 100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10보다는 크고 로그 99 로그 100보다는 작습니다. 로그 100은요 2죠. 로그 10은 1입니다. 얘는 1.xxxx 이렇게 나타내겠구나.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1이죠. 그러면 소수 부분을 읽어주세요 하면 로그 9.99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정수 부분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99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개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등식을 x는 로그 a의 n제곱 형태로 나타내주세요 이랬어. 그럼 얘들아 v자로 가면 돼. 자, 4 지수 부분은 로그 2의 16입니다 라고 써주면 돼요. v자로 가세요. 4는 로그 2의 16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지수 부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로그 v자로 가면 돼요. 로그 3의 27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로그 3의 27분의 1. 자, 그 다음도 v자로 갈게요. 0은 지수 부분은 로그 5의 1제곱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로그 5의 1 됐나요? 네.
자, 다음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실시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밑 조건이 있었죠. 밑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진수 부분은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리해 볼게요. 밑은 이미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진수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x-4가 0보다 커야겠네요. 따라서 x가 4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x-1이 밑인데요. 얘는 0보다 크고 x-1은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족하는 범위 구해볼게요. x가 1보다 커야 되고요. x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1보다 커야 되고요. 지금 2는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 값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큰 범위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로그 10의 2가 a라고 했고요. 로그 10의 3이 b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음 주어진 식들을 a,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세요. 이랬어요. 그럼 얘를 선생님이 로그 10의 24를 8, 3, 24로 쪼개볼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수의 곱셈은 바로 로그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덧셈이면 안 되는데 곱셈일 때는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줄 수 있게 돼요. 로그 10의 2의 세제곱 플러스 로그 10의 3이에요. 여기까지 써줄 수 있습니다. 자, 2의 거듭제곱이죠? 이 3은 앞으로 슝 빼서 정리해주시면 되겠네요. 3 로그 10의 2 플러스 로그 10의 3입니다. 자, 로그 10의 2가 a이기 때문에 여기는 3의 2 플러스 로그 10의 3이 b지요? b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3의 2 플러스 b예요. 까지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 10, 이 친구도 곱으로 먼저 표현해 봅시다. 2 곱하기 3 곱하기 10으로 써줄 수 있겠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곱셈을 이렇게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더하기 로그 10의 10까지 써주시면 되겠네요. 로그 10의 2가 a고 로그 10의 3이 b고 로그 10의 10이 1이죠. 그러면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1입니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친구도 선생님이 맞춰보려고 했더니 밑이 지금 6으로 같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도 밑을 6으로 맞춰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는 로그 6에 밑에 있는 친구가 분모로 와야 되고요. 진수 부분에 있는 친구는 분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의 2, 로그 6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로그 6의 2가 a고 여기가 b, a분의 b예요.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로그 3의 6이잖아요. 3과 6의 자리를 바꿔주면 밑과 진수 부분의 자리를 바꿔주면 바로 역수지요. 그럼 여기는 로그 6의 3분의 1입니다. 로그 6의 3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지금 b죠. b분의 1이에요. 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지금 주어진 식을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3의 x, 4의 y는 12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는요. 지수로도 풀 수 있지만 우리 로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로그 정의에 의해서 로그 3의 12예요. 라고 써줄 수 있죠. 자, y는 로그 밑이 4의 12입니다. V자로 가면 돼요. V자, V자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x분의 1이 궁금하네? 역수가 궁금하다고? 그럼 밑과 진수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x분의 1은 로그 12에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역수 y분의 1은 로그 12에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둘이 더해주라고 했지요. 둘이 더해주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로그 12의 3 더하기 로그 12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둘이 덧셈을 곱셈으로 합쳐줄 수 있어요. 진수의 곱셈으로 합쳐볼게요. 따라서 답은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1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연속되어 있네요. 우리 로그 2의 5, 로그 5의 7. 약간 3단 문법 적용 갈게요. 로그 2의 7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이 로그 2의 7이라고 정리가 되니까 근데 마침 7하고 2하고 서로 자리 바뀐 부분이 뒤에 바로 대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항상 1입니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로그. 선생님이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9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 27 같은 경우에는 3의 세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밑에 해당하는 거듭 제곱은 분모로 와야 되고요. 지금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듭 제곱은 분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3에 로그 3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로그 3의 3은 1이지요? 따라서 계산하면 2분의 3까지만 정리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2의 거듭 제곱으로 보려고 합니다. 로그 16은 2의 4제곱,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까지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거듭 제곱, 밑에 해당하는 거듭 제곱은 분모로 와야 되고 분자로 오는 친구는 바로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듭 제곱입니다. 2 이렇게. 로그 2의 2. 그럼 얘는 1이고요. 4분의 2만 계산하면 답은 2분의 1이에요. 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로그 1000을 구하세요 이랬는데 밑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게 무슨 로그? 상형 로그죠. 밑이 10인 로그로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로그 10의 세제곱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3은 앞으로 슝 빼주시면 되겠네요. 3 로그 10. 따라서 3입니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로그 10의 제곱 100이죠. 그 중에서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리하면 로그 10의 2분의 1이에요. 라고 하고 2분의 1을 앞으로 슝 빼주시면 돼요. 그럼 로그 10은 1이니까 바로 계산하면 2분의 1까지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로그 2.34가 0.3692라고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로그 2.34를 기준으로 2.34 곱하기 10을 해야 23.4가 되겠지요. 그러면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 2.34 더하기 로그 10. 자, 로그 10은 1이고요. 로그 2.34는 문제에서 0.3692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따라서 1.369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2340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34 곱하기 얘들아 뒤로 몇 칸 가야 돼? 하나, 둘, 세 칸 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로그 10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여기가 3이 되겠죠? 따라서 3.369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제부터는 소수점이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거듭제곱이겠죠? 그럼 여기는 로그 2.34를 기준으로 앞으로 몇 칸 가야 돼? 한 칸, 두 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로그 2.34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3692라고 쓰면 큰일 난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얘들아 마이너스 2 플러스 0.369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2.369는요. 이런 의미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69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올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이 뒷부분을 계산을 할게요. 이걸 빼면은 8, 9에서 9 빼니까 0, 9에서 6 빼니까 3, 9에서 3 빼니까 6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6308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도 방금 푼 문제랑 유사하게 풀면 되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요, 로그 2.34를 기준으로 앞으로 하나, 둘, 세 칸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얘도 로그 2.34 더하기 마이너스 3이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요, 이번에는 우리가 얘랑 마이너스 1 차이밖에 안 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630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로그 3.82가 0.5821을 이용하여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로그 38.2는요. 로그 3.82를 기준으로 곱하기 10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주세요. 그러면 1 플러스 로그 3.82가 0.5821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정수 부분은 무엇? 그렇지, 얘가 정수 부분입니다. 바로 0.5821이 소수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0.0382라고 하면 3.82를 기준으로 앞으로 2칸을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 3.8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가 0.582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튀어나오면 돼요. 근데요, 여기서 소수 부분은 이 부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왜?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소수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소수를 한꺼번에 쓸 때는 계산하는 게 맞지만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그 x가 1.69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정수 부분이 1인데요. 아, 그러면 로그 10 더하기 로그 4.93을 해야, 그래야 이렇게 1.6928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로그의 덧셈은 바로 진수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로그 49.3이에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바로 x가 49.3이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07입니다. 바로 이 친구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6928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로그로 바꿔볼까요? 0.6928은 4.93이죠. 그러면 앞으로 한 칸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0.49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에 해당하는 친구가 바로 0.493이에요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로그의 정의, 개념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간단한 예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스텝 3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